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4월달에 가장 기다려지는 공모주 SKIET의 청약이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본격적인 준비를 우리도 시작해 봐야겠죠. 이번 영상에서는요, SKIET가 뭐 하는 회사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위험 요소와 실적까지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20영업일 제한을 피해서 최대한 편하게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족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해서 청약하시는 분들은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에 주식을 대체 입출고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공모주를 청약하면서 바로 입고 계좌를 변경해서 최대한 대표 계좌에 한 번에 몰아서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어쩌면 다음 영상 내용이 더 궁금하고 필요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요.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요. SKIET가 공모주 중복 청약의 막차라고들 하는데 확실히 막차가 맞는지 중복 청약이 정확히 언제부터 금지가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중복 청약은 5월 20일 이후부터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 시행령이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중복 청약을 했다고 해서 내가 청약한 내용이 모두 전부 다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인정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을 더 보시면요. 시행령은 5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중복 청약 금지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중복 청약 금지는. 더 정확히는 6월 19일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이 됩니다. 물론 시행령의 법제처 심사 절차도 남아있고 해서 정해진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또 있어요. 그래도 금융당국이 최대한 일정을 지키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신청한 회사들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쭉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당연히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죠. 크래프톤은 4월 8일에 청구서를 접수했고요. 카카오뱅크는 4월 15일에 접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까?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를 보니까 2020년 12월 1일에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2021년 2월 4일에 결과를 통보받았어요. 그 다음 날에 바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요. 조금 빠른 케이스기는 해요.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다면 2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면 6월 중하순쯤에는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증권신고서도 6월 19일 이전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복 청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무조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요. 일정 나오는 대로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빨리 진도 나가보죠. SKIET는 어떤 회사인지부터. SKIET는요, 2019년 4월에 SK이노베이션의 소재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배터리 분리막 제조업체인데요. 분리막이 뭔지 확실히 이해를 하려면 배터리의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배터리는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4개의 핵심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양극이 리튬이온을 만들어내면요. 이 리튬이온이 전해질이라는 액체를 타고 음극으로 이동을 해야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극과 음극이 서로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열이 팍 발생을 하면서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만 음극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걸러주는 막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리막입니다. 막에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게끔 작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아무튼 분리막은 2차 전지의 폭발 위험을 막고 안정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리막은요, 아까 그 구멍, 공기 구멍인 기공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습식 분리막과 건식 분리막으로 나뉩니다. 사진이 너무 징그러워서 첨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자꾸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보기 힘드시면 화면에서 잠시 눈을 떼고 소리만 들으세요. 왼쪽이 습식 분리막이고요. 오른쪽이 건식 분리막이에요. 습식 분리막은 기본 필름에 첨가제를 추가해서 화학적으로 기공을 만드는 반면에 건식 분리막은요, 기계적인 힘으로 필름 원단을 당겨서 그런 구멍을 만듭니다. 그래서 습식은 건식 대비 비용도 많이 들고요. 공정도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해요. 하지만 강도가 높고 방막화, 즉 더 얇게 만들 수 있으면서 또 기공 사이즈의 균일성도 높아요. 반대로 건식은 초기 투자 비용은 적지만 균일한 기공을 만들기 어렵고요. 또 방막화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습식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요구하는 전기차나 IT 기기에 탑재되는 배터리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건식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비교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ESS용 배터리나 전기버스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습식과 건식 중에서 어떤 분리막의 미래가 더 밝을까요? 당연히 습식 분리막이죠. 전방시장, 특히 전기차의 성장성이 무척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습식 공법이 대세로 자리 잡는 분위기예요. 2025년까지 전 세계 분리막 시장이 연평균 23.1%씩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습식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26%로 건식인 17.7%에 비해서 성장성이 더 높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SKIET는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무려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예요. 표를 보면 글로벌 티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티어 1 분리막은요. 테슬라와 폭스바겐, 르노, 닛산, 포드, 현대차, 기아 등 완전히 탑티어 완성차 업체들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높은 품질과 생산 역량을 요구할 텐데 그런 기준을 다 만족시킬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갖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원래 분리막 시장이 일본과 중국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에 SKIET가 첫 가동을 시작한 이후로 15년 넘게 분리막 연구 개발에만 전념한 결과 점유율 26.5%로 아사히 카세이와 도레이를 근소하게 제쳤습니다. 이럴 때 가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어제 기업 설명회에서 노재석 대표가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티어 1 시장은 전체 전기차용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4%에서 2025년 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 단가도 티어 1과 기타 업체들에 공급되는 분리막의 평균 가격 차이가 지난해에 약 60%에 달했는데 2025년에는 97%까지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티어 1 시장에서 습식 분리막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티어 1에 공급되는 분리막의 평균 가격은 기타 업체들과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분리막은요. 다른 2차 전지 소재 대비해서 재료비 비중이 조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SKIET는 세계 분리막 시장에서 고성장, 고수익을 다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다시 봐도 분명히 너무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실제로 SKIET의 습식 분리막 판매량은 2018년에 대비해서 2020년에 49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19%가 성장했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하면 굉장히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응을 해서 SKIET는 주요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 3공장과 4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해외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생산 능력이 10억 4천만 제곱미터로 이건 전기차 100만 대에 쓸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한 건데 2024년에는요 27억 3천만 제곱미터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분리막 시장의 특성상 신규 업체의 진입이 제한적이고 또 추가 증설은 약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SKIET의 증설 계획이 경쟁사 대비해서 공격적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23년에서 2024년부터는 유럽 내에서 조금 점유율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습식 분리막 시장 전망도 좋고 마진도 높으니까 경쟁사들은 또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그렇다면 현 시점 SKIET가 경쟁사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2007년에 세계 최초로 축자연신 기술을 도입했어요. 축자연신 기법은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으로 느리는 정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서 분리막의 두께와 물성을 고객 니즈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경쟁사들은 아직은 고정된 배수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작 방식보다는 유연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앞으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지고 안정성 기준도 까다로워진다면 SKIET의 방식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SKIET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특히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세계 1위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습식은 건식 대비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공정도 복잡하지만 강도가 높고 방막화에 유리하며 기공 사이즈의 균일성도 높아서 주로 전기차 배터리에 쓰인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습식 분리막 시장의 성장도 가파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분리막은 특히 마진이 조금 더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고성장과 고수익 이 두 가지가 모두 기대된다. 특히 세계 최초로 축자연신 기술을 도입했는데 경쟁사 대비 고객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고객사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럽 공장의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거의 없이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위험 요소를 같이 찾아봐야 합니다. 사실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혔던 것이 바로 모회사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 문제였어요. 그런데 4월 11일 드디어 두 회사가 합의를 체결했죠. 합의 내용은 화면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관련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합의를 통해서 큰 위험 요소를 해소했다는 측면 긍정적입니다. 네, 두 번째로 높은 구주 매출 비용이 위험 요소인데요. 앞선 대형 IPO 종목들을 보면 빅히트, 카카오게임즈는 구주 매출이 없이 100% 신주 모집을 통해서 공모가 진행됐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구주 매출이 약 33%, SK바이오팜은 약 32%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SKIET는 구주 매출 비율이 무려 60%에 달해요. 구주 매출은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에 일부를 공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하고요. SKIET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구주 매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에 60%는 SK이노베이션의 손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소리죠. 물론 SK이노베이션이 확보한 자금을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금으로 쓸지 말지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를 얘기지만 이번 공모가 SK이노베이션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SKIET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모로 조달되는 총 금액에서 매출 대금, 이게 SK이노베이션의 몫이거든요. 투자 설명서에는 공모가 하단을 기준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상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구주 매출 규모가 1조 3,475억 7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만큼이 조달 금액에서 빠지게 되니까 순 조달 금액도 확 낮아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왜 문제냐면 이어지는 내용인데 SKIET는 이번 공모 자금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폴란드 법인은 현지에 신규 생산 기지를 설립하고 있고요. SKIET가 이 폴란드 법인에 2021년부터 약 1.8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공모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1조 원이 훨씬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외부 차입을 통해서 충당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재무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쉬운 부분이죠. 다음으로 넷째, 전고체 배터리의 출현 위험이에요. SKIET가 주력하고 있는 분리막 산업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꼭 필요한 소재잖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액체 전해질의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다들 들어봐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고체 전해질을 탑재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개발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대체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면 SKIET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전고체의 상용화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상용화가 되더라도 초기에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리튬 전지와 공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SKIET도 전고체 전지용 소재 개발을 또 따로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너무 크게 걱정할 위험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다각화와 관계된 위험인데요. 회사가 신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FCW,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예요. 하드 코팅을 처리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착해서 패널 내구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인데요. 2020년 7월에 판매를 첫 개시했거든요. 아직 2020년 기준으로는 관련 매출이 약 1% 수준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고도화되는 경우 FCW의 수요 또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회사가 투자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존재하는 산업인 만큼 만약에 FCW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SKIET의 재무 상태와 영업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IET라는 기업의 기본 내용과 경쟁력, 그리고 이번 공모 관련한 위험 요소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구주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제외하면 현 시점에서 크게 신경 쓸 만한 위험 요소는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공모주를 청약할 만한 이유가 이로써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실적만 빨리 체크하고요.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018년은 분할 전 기준이고요. 2019년은 1분기는 분할 전이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분할 후로 합산이 되어서 적혀 있는데, 여기서 1분기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2020년 실적을 2019년 분할 후인 2분기부터 4분기까지와 비교를 하면 매출액은 78.4%, 영업이익은 55.4%, 당기순이익은 38.4%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도라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6.88%로 높고 당기순이익률도 18.79%로 높은 편입니다. 당분간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에 대한 수요가 SKIET를 포함한 상위 업체들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실적도 무난하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만 놓고 본다면 크게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급하지만 마무리를 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로 할게요.